김은성이라고 하고요. 제 직업은 서울의 동부시립병원에 있는 약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부시립병원에 약사로 근무하고 있고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실 되게 제가 몇 살 보이세요? 40대? 아, 신경인데. 네. 38? 네. 저 아직 뭐, 나이 별로 많이 안 먹었습니다. 올해 이제 30대 중반이네요. 중반이에요, 30대 중반인데, 사실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논하기에 좀 젊은 나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냐면, 주로 이제 저는 대학교 신입생, 그 다음에 이제 사회초년생들 분들께 이제 이런 강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제가 쭉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근데 제가 오늘 하는 얘기가 좀 생소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좀 양해하시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인생의 명장면을 그냥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인생을 이제 제 기억에 남는 명장면 중에 첫 번째는 제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2학년 때였는데 풍물 동아리 회장을 하면서 이제 다시 신입생들을 봤는데 제가 이제 늦게 들어가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전혀 꽹과리나 장구나 이런 걸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는 처음에 꽹과리를 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장구로 바꿔야겠다. 막 장구로 이제 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한 반년 동안 미친 듯이 막 장구를 쳤어요. 거의 하루 종일 밥 먹고 장구만 쳤어요. 그걸 하면서 이제 저희 풍물패들이 저희 대학에 되게 많았었는데 그 풍물 동아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전체 무슨 전수 같은 걸 봤어요. 다 같이 모여서. 그래서 이제 그 풍물 동아리들이 한 50명 정도 되거든요. 50명에서 100명 정도 됐어요. 저 학교 다닐 때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제일 그 풍물을 이끄는 사람, 꽹과리를 앞에서 치는 사람을 상쇄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이제 그 학년에서 그 전체 50명 중에 한 명씩 뽑는 거였어요. 그 상쇄와 부쇄와 뭐 수장부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한 명씩 뽑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여름에 전체 풍물 이제 그 합숙을 가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선배들이 그 다음 때 후배들에게, 그 다음 기수 후배들에게 그 상세를 물려주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이 풍물을 같이 쳤죠. 근데 이제 1년 동안 그 상세가 그 판을 이끌었던 거죠. 그죠? 그 풍물판을 이끄니까 넘겨주려면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지막 판을 딱 치는데 마지막 판을 치는 순간 갑자기 비가 막 장대처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그 풍물이라는 게 장구가 다 가죽으로 돼 있잖아요. 북도 가죽으로 돼요. 그래서 비 오는데 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비가 막 오는데 그 상세했던 형이 갑자기 비가 오자 울기 시작한 거예요. 울면서 이제 이걸 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형이 울면서 민요도 부르고 이걸 이끄는데 한 명씩 그 앞에 있는 사람들로 울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쉬움이 다 전해지잖아요. 그죠? 그 아쉬움이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비가 한참 내리는데 그 50명 되는 사람들이 진짜 막 같이 울면서 그 풍물을 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이제 제 기억에 남는 가장 명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느낌을 동시에 느낀다는 이 경험이 저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런 거를 같이 느낄 수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가 혼합된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뭔가 하나에 열정이 생기고 미치면 이게 막 폭발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20가지에 꼭 해보면 안 되는, 꼭 해야 되는 몇 가지 중에 선거운동 있는 거 아세요? 책 보셨죠? 그죠? 여기 혹시 어떤 형태로든지 선거운동 해보십니까? 해보십니까? 네, 해보셨고. 역시 연륜이 묻어납니다. 네, 아무튼 선거운동 여러분 한번 꼭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사람이 정말 됐으면 좋겠다라고 자기가 나가죠. 이렇게 해서 해보는 게 정말 보람입니다.
저는 이제 총학생회 선거를 했는데, 물론 제가 출마한 거 아니었으면 저는 그 정도 능력은 안 돼서. 그 대신 이제 제가 뭘 했냐면, 그 선거의 총괄 종합 본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참모였죠, 제가. 핵심 참모였는데. 그때 이제, 제 일상을 쭉 보면, 그 모든 선거운동이 한 밤 11시에서 12시 정도 끝났어요. 구성원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럼 3시까지 대책회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2시간 자고 5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학교를 한 바퀴 쭉 돌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씩 잤거든요. 이게 거의 한 2달 동안. 근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피곤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정말 어디에 미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지지하던 후보 쪽이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누가 다 말리기로 했어요. 너희 나갔다 어차피 떨어진다. 왜냐면 이제 그 전에 이런 소위 뭐 학교에서 하는 그때가 이제 학교에서 이런 등록금 가지고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하던 이런 쪽이 대패를 했었어요. 그 전에. 저는 이제 그런 쪽을 지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안 된다. 다 이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략을 짰죠. 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어떻게 패배를 했는지 분석을 했죠. 이제 분석의 핵심적인 요인은 뭐였냐면 수동적이었다는 거였어요. 먼저 이 프레임을 제시하지 않고 이제 수동적으로 끌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전략을 짠 게 여론을 주도하라는 거였어요. 여론을 주도해라. 그럼 이제 그때 당시가 한 10년 전이니까 등록금이 진짜 한참 많이 오르던 때였거든요. 요즘은 이제 거의 안 오르죠, 그죠?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거의 1년에 10% 가까이 오르던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학생들 불만이 되게 컸죠. 근데 이걸 실제 학생들이 해결할 수 있냐, 이런 여론도 상당히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그 학교 내 이슈가 등록금으로 되는 게 되게 유리하겠다고 제가 판단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학교에서 등록금이 엄청나게 올랐다라는 거를 이제 학교에 홍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 쭉 홍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미지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등록금 오르는 걸 실제 막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힘이 있는 뭐 총학생회가 당선돼야 된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 걸었던 구호였어요. 캐치프라이즈였어요. 그래서 힘이 있는 데다 열심히 활동하는 데다 이제 이런 걸로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쪽 이제 상대편 후보의 전략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술을 먹고 이제 술을 힘을 약간 빌렸죠. 그쪽 선거운동 본부 방에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제 너무 지금 취해서 그러는데 갑자기 노래가 너무 듣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그 노래 악보가 하나 있어. 이것 좀 복사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가서 이제 거기 들어갔어요. 가니까 이제 그쪽 상대편 후보도 있고 막 다 있더라고요. 복사 좀 해주라고 이제 들어갔죠. 가서 이제 복사를 해주더라고요, 친절하게. 근데 그 복사기 옆에 그 다음날 이제 그 친구들 나올 그런 자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이거 좀 봐도 되냐? 그러니까 엄청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 상대편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혹시 이런 걸 누가 만들어요? 제가 이제 막 그렇게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뭐 아무튼 이제 그러면서 결국 이제 이런 선거운동을 했죠. 선거운동을 하면서 결국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학교 재학생 2만 명이었는데 10,000명 정도가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투표 결과가 46표 차이로 이겼어요. 뭐 아슬아슬하게 이겼죠. 오차범위가 26표.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 선거 그 후보들한테 제가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개표하기 직전 제가 50표 차이로 이길 것 같습니다. 제가 50표 이길 것 같아요. 진짜 그러는 거예요. 진짜 까보니까 41표 차이로 이겼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 하면서 제 교훈은 뭐였냐면 인생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인생에도 전략이 필요하고 그 전략을 진취적인 마인드에서 나간다. 이제 저희 이런 생각을 정말 미친 듯이 해보는 선거운동에서 경험을 한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인생을 길게 살진 않았지만 인생을 살면서 몇 가지 이제 포인트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돈보다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빈부격차가 없는 거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주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면 사실 별 걱정이 없잖아요. 커피집 하나 차리면 되고, 그죠? 아버지가 물어준 걸로 살면 되죠. 근데 이제 누구나에게 모두 공평하게 있는 게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같이 소중한 재산은 없다. 그래서 시간을 가장 아껴 쓰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인생의 나침반을 여러분이 지금 세우셔야 된다고, 20대 때.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 건가? 그래서 내가 어떠한 직업을 할 건가를 이것과 동시에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건가? 무엇을 위해 살 건가? 왜 살 건가? 이거 방향을 잡기 위해서 과감하게 시간을 투자할 거예요, 저희 본인들이. 그냥 바쁘다 보니까 애하고 잘 못 놀아주거든요. 근데 이제 제 신조가 어떻게 뭐냐면 애하고는 20분만 놀아줍니다. 제가 이제 퇴근을 하고 거의 애가 자기 직전에 퇴근해요. 퇴근해서 옷 벗고 씻고 이제 있자마자 20분은 진짜 미친 듯이 놀아줍니다. 막 이렇게 막 옷 들고 막 춤추고 미친 듯이 놀아줘요. 애도 막 미쳐가지고 막 같이 춤을 추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아빠가 정말 엄청 많이 놀아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시간을 아껴서 집중해서 열정을 다해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인생에서. 두 번째, 디테일 안마가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정말 디테일에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결과는 사소한 거에 작용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출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출판사가 특별한 기획을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근데 시각장애인 분들은 그 동화책이 점자로 돼 있으니까 그 깜깜한 밤에 그 장애인 분들만 그 점자책을 읽을 수 있는 특별한 행사였어요. 그 동화책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아래 점자가 있고 또 그림이 그려져 있고 아래 점자가 있고. 여러분 혹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죠. 왜 어차피 깜깜이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림이 그려져 있었을까? 여러분 왜 그려져 있었을까요? 그 시각장애인이 자기 아이에게 읽어주기 위해서 나중에. 왜냐면 아이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점자책을 그 출판사에서 발간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시각장애인들 안에서 엄청나게 큰 호응을 이제 얻었어요. 결국 이제 이 아주 작은 것까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아이와 가족까지 이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내가 어떤 한 분야에 집중하다 보면 이 분야의 모든 가능성을 다 점검을 하면서 이 분야를 개척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재산이다 라는 겁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죠. 요새 그렇게 생각 많이 해요. 컴퓨터가 일을 해주고 무슨 뭐 다 해준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일은 다 사람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한 생각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멤버십이에요. 왜냐하면 나와 멤버십을 같이 맺었던 사람들 있죠. 이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를 잊으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신뢰를 받는 사람이다. 사람이. 저는 이게 마케팅의 핵심이라고 봐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게 정말 다르다. 그래서 신뢰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어야 돼요. 내가 어떤 나의 이득을 위해서.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거의 몇 년 만에 전화 와요. 그러면 제가 딱 보고 알죠. 전화 받자마자, 너 결혼하는구나! 그래요. 결혼식 할 때 이제 막 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계속 전화를 안 한다. 물론 사실 그렇게 전화를 하는 친구들이라도 참 저는 좋아요. 결혼한다고 전화해주니까. 근데 이제 저는 결국 이제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 자체를 위해서, 그 사람이 좋아서 저는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고. 이 사람한테 어떤 목적을 가지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도 다 알아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면 내가 목적을 가지지 않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보험 영업을 하고 있어. 이 사람은 저절로 들어주게 돼 있어요. 진짜.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갖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재산이다. 마지막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자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진짜 나의 모습으로 연애.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 있는 그대로. 저 어렸을 때 저 운동을 진짜 못했거든요. 달리기 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제 소원이 그 1, 2, 3등한테 도장을 찍어줬거든요. 어렸을 때. 그 도장을 한번 받아본 적가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그때 좀 달리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그나마 좀 못한 친구들이 모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진짜 미친 듯이 뛰었어요. 미친 듯이 뛰어가지고 3등을 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인생의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도장을 딱 받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콤플렉스가 컸어요. 운동 못해서. 왜냐면 초등학교 때는 싸움 잘하는, 운동 잘하는 게 최고잖아요. 그죠? 멋있잖아요. 청백전 때 막 1등하고. 중학교 때는 뭐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공부 잘하는 게 최고고, 대학교 때는 취직 잘하는 게 최고고, 사회 나오면 돈 많은 게 최고예요. 이게 이제 안타까운 우리 사회 현실인데,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라. 거기에 연연하지 말자. 그래서 뭐 외모, 돈, 학력 이런 걸로 주변의 잣대로 자신을 갖다 맞추면 불행해져요. 그냥 자기 있는 그대로 자기를 보세요. 그래야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자기 가능성을 계속 이제 발굴을 하는 거죠. 그런 데서 저는 이제 중요한 게 그 사람의 눈빛이라고. 이 사람이 눈빛이 살아있는가. 특히 여기 여자분들 있잖아요. 연애할 때 잘 보세요. 눈이 흐리멍텅한 사람은 안 돼요. 눈빛이 살아있는 남자를 보고 만나셔야 돼요. 눈빛이 살아있는지. 우선은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여러분 잘 가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자기 마음속에 자신감, 나는 할 수 있다. 나만의 가능성을 계속 찾고 탐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제 인생관의 핵심은 이겁니다. 다른 사람 위해 사는 사람을 세상은 기억한다.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누구나 다 결혼해서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살죠. 저는 그런 삶이 평범하고 좋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정말 행복감을 인간으로서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저는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결정적인 차이라고 합니다. 동물은 다른 사람을 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해서 뭐 길지 않은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제 뭐 주저의 얘기가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가치 있고 행복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열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리고 여러분 눈 감는 마지막 순간에 정말 많은 장면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번지점프 했는데 끝까지 가도 더 막 기억이 더 나. 이렇게 기억이 많이 남는 인생의 장면들을 만들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좋은 강의 해주신 김성준 대표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에서 삶의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으셨는데 그런데 그 책을 읽다가도 삶의 행복함을 느낄 때라든지 슬럼프에 빠질 때 어떤 방법 체험이 가장 편안한 방법인지. 저는 이제 슬럼프라는 게 그럴 때 온다고 봅니다. 뭐냐면 자기가 좀 자기의 길을 이렇게 갈 때는 저는 슬럼프가 아니에요.